전투의 20년, 국가가 주도한 희대의 사기극, 미시시피 버블과 도박꾼 재무장관의 최후.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작년에 옆팀 김대리가 코인으로 10배 벌어서 퇴사한다고 했을 때 배 아파서 잠도 못 잤지?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뒤늦게 꼭지 잡았다가 지금 물려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 알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무려 3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미쳐 돌아갔거든. 그것도 그냥 동네 사기꾼이 아니라 국가 재무장관이 앞장서서 판을 깔아준 초대형 도박판에서 말이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가장 처참했던 법을 미시시피 사건을 탈탈 털어줄게. 내 이름은 제니야. 난 금융의 역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도대체 왜 세상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지, 왜 나는 항상 꼭꼭지에서 사는지 포모 때문에 괴롭고 불안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다들 집중해. 오늘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거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옛날 사람들은 금융 지식이 없어서 당한 거다. 미안한데 걔네가 지금 우리보다 더 똑똑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당했어. 왜? 탐욕의 메커니즘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 자, 타임머신 타고 1715년 프랑스로 가보자. 상황이 어땠냐?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어. 태양왕 루이 14세 알지? 베르사유 궁전 짓고 맨날 전쟁하느라 나라 국간을 다 털어먹고 죽었어. 국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금 돈으로 치면 수백조 원이 넘는 빚이 있었는데 세금을 걷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어. 그냥 국가부도 직전이었다고.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캐릭터가 하나 등장해. 존 로존 러라는 스코틀랜드 남자야. 이 사람 정체가 뭐였을 것 같아? 경제학 박사? 은행가? 아니, 살인죄로 수배 중인 도박꾼이었어. 영국에서 여자 문제로 결투하다가 사람 죽이고 탈옥해서 유럽을 떠돌던 타짜였지. 근데 이 양반이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어. 특히 확률 계산의 천재였지. 도박판에서 배운 돈의 흐름을 국가 경제에 적용하겠다는 미친 생각을 한 거야. 당시 프랑스 섭정왕 대신 통치하던 사람 오를레앙 공작이 이 도박꾼의 말에 홀랑 넘어가. 왜? 당장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 그래서 이 살인자 도박꾼한테 프랑스 중앙은행 설립권과 화폐 발행권을 줘버려. 지금으로 치면 강원랜드에서 블랙잭 하던 수배자를 데려다가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힌 거야. 골 때리지? 존로의 계획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사악했어. 국가 빚이 너무 많아? 그럼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되잖아. 근데 그냥 종이돈을 찍으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 당시엔 돈 금은이었으니까. 그래서 존로가 만든 게 바로 미시시피 회사야. 프랑스가 당시 미국 땅 절반을 가지고 있었거든. 루이지애나라고 부르던 그 거대한 땅의 무역 독점권을 이 회사에 줬어.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 야, 저기 미시시피 강 유역에 갔더니 금이랑 은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 그냥 줍기만 하면 된대. 사실이었을까, 개뿔. 거긴 그냥 악어만 우글거리는 늪지대였어. 금? 구경도 못했지. 하지만 존로는 천재적인 마케터였어. 파리 시내에 금괴를 든 원주민. 사실은 영의자들을 행진시키고 난리를 쳤지. 자, 봐봐. 여기서부터 수학 들어간다.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려고 미쳐 날뛰기 시작해. 초기에 주당 500리브르 당시 화폐 단위였던 주식이 불과 1년 만에 얼마까지 갔게? 놀라지마 말리브르를 돌파해. 딱 1년 만에 10배가 오른 거야. 어떤 기록에선 초기 투자 방식에 따라 100배 가까운 수익률로 보기도 해. 지금으로 치면 네가 산 삼성전자가 1년 만에 7만 원에서 140만 원이 된 거라고. 눈 안 뒤집히겠어? 이때 파리 시내는 광란의 도가니였어. 귀족, 하녀, 성직자 할 것 없이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샀지.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생겨났을 정도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게? 이 주식 열풍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계속 돈이 있어야 하잖아. 존로는 자기가 만든 은행에서 종이돈 지폐를 미친 듯이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대출해줬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게 만들었지. 전형적인 폰지 사기야. 실제 가치금광은 없는데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거지. 결국 똑똑한 몇몇이 눈치를 채. 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주식을 팔고 은행에 가서 종이돈을 내밀며 말해. 이거 진짜 금으로 바꿔주세요. 은행 금고에 금이 있었을까? 당연히 없지. 소문이 퍼지자 뱅크런이 일어났고 주가는 폭락했어. 10,000리브르였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지. 수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자살했어. 프랑스 경제는 그 후로 100년 동안 종이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통찰을 줄게. 존로는 과연 그냥 사기꾼이었을까? 사실 존로가 도입한 지폐와 중앙은행 시스템은 현대 경제의 기본이야. 우린 지금 금이 없어도 신용으로 돌아가는 화폐를 쓰잖아.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였어. 문제는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의 탐욕과 국가의 빚을 돌려막는 데 썼다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금융혁신과 금융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야. 이번엔 다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는 말에 현혹되는 순간 너는 300년 전 파리 시민이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옛날 얘기잖아. 요새 누가 저런 거에 속아?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 기억 안 나? 20%라는 말도 안 되는 고정이자를 준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지 앵커 프로토콜. 그 이자는 어디서 나와? 결국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한 거잖아. 루이지애나의 가짜 금광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아. 화려한 언변의 천재적인 대표권도형,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라는 포장. 그리고 대중의 광기 결말은 어땠어? 99.99% 폭락. 수십조 원이 증발했지.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욕심이 역사를 반복시키는 거지. 자, 오늘 이야기 좀 무거웠지? 내가 이 300년 전 도박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딱 하나야. 제발 쉽게 돈 벌 생각 좀 버리라고. 앞으로 네 인생의 제2의 존로, 제3의 권도형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엄청나게 똑똑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너한테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속삭이겠지. 그때마다 기억해. 첫째, 실제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의지엔의 금이 진짜 있는지. 둘째, 국가나 거대 권력이 보증한다고 무조건 믿지 마. 프랑스 왕실도 사기쳤다. 셋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너무 좋은 조건은 무조건 의심해. 내 소중한 돈 사기꾼들 배 불리는 데 쓰지 말고 네 미래를 위해 똑똑하게 지키자고. 알겠지? 오늘 영상이 내 멘탈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또 팩트 폭격 맞을 준비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돈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